진정하세요. 남편이 최근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제발. 이모. 나는 전화 반대편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전화기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나요? 새롭고 긴박감을 전달합니다. 나는 걸쭉하게 삼킬 때 부끄러워하는 편이다.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좀 고집이 센 아이예요. 아, 네, 알아요. 그런데 전화를 잘못 건 것 아닌가요? 하지만 난 아직도 믿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도피가 아니고 재밌어요. 나는 싱글이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난 결혼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환자가 당신이 그의 아내라고 말한 게 확실해요. 병원 간호사나 통화 상대가 환자의 이름을 알려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래 이름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니까요.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나는 곧바로 출발한다고 재빨리 말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특정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곳을 뛰어다니면서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1년 만에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해 직업을 바꾸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결정을 내리게 되어 기쁘다. 아무래도 나는 영업직에 적격인 것 같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지만 성적이 나쁘다이 아니다. 얼마 전 상사가 한다 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는 행복했다. 최근에 나는 일을 정말 즐기고 있고 초과근무도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소꿉친구가 마침내 나에게 사랑해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이제는 사랑보다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바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회사에 도착해 우산을 개고 있을 때 후우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뒤를 돌아보니 야마자키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온 듯 약간 거친 숨을 쉬고 있었고 손끝으로 굵은 앞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롯 입은 고객의 담당자는 야마자키 씨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며 업무에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오코를 만나 서둘러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야마자키 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돌보는 건 나와 나오코의 관계니까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이 있는 차로 향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잡담을 하려고 했지만 야마자키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봤어. 오늘은 집에서 마무리하시나요? 예요. 회의가 끝나면 오늘은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가는 게 어때? 나는 긴장을 풀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마자키 씨가 자꾸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요. 게다가 우리 둘만 있었을 때 회사는 물론 상사까지 가족이 함께 식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혼자는 힘들어요. 이전에 이 지역을 담당했던 미야타 선배로부터 야마자키 선생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왠지 밥 먹으러 한 번이라도 나갈 때마다 끈질기게 초대와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영업팀의 한 구성원이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사와 우회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직 문제와 업무 약속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또 버림받았네요. 나코 씨, 감이 나온다고 해서 맛있는 굴바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지만 다정하게 웃었다. 쉬는 날에는 눈이 충혈된 채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쉬는 날에도 산책도 하고 출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 최근 물건 분실과 부주의한 실수가 많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다. 나는 책상 위에 두었던 풍선과 머그컵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락되었거나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데 피곤해서 5번 실수를 하는 게 확실해요. 나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소파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니시다 병원이 그녀의 남편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오세요. 나는 전화 반대편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불가능한. 저는 싱글이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전화가 잘못 온 게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다 나오코의 휴대폰이군요. 야, 네, 맞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알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병원에 데려가서 이름을 지어주느라 애썼다. 나는 실제로 남자친구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끌려간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가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설명을 하다가 미야타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핸들러입니다. 미야타 선배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급히 병원에 들어갔더니 미야타 선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는 그녀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야마자키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알려준 것은 야마자키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나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사에코. 야마자키 씨 뒤에는 내 동료인 이토 사에코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에코가 왜 여기에? 그러나 둘 다 창백해 보인다. 항상 완벽한 옷을 입는 야마자키 씨를 제외하면 사에코는 너덜너덜하다. 머리카락은 엉키고 입술은 색이 없었다. 야마자키 씨는 나를 알아차린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야마자키 씨를 내려다보자 그의 눈이 소심하게 커졌다. 그녀의 남편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그건 그 점을 알려주세요.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야마자키 씨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치 생각이라도 한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야마자키 씨는 사에코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붙잡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야마자키 씨는 내 이름이 적힌 동전 토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가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런데 왜 야마자키 씨와 사이코 씨가 있는 걸까요? 미야타 선배에게 그런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나오코, 제발 닥쳐. 저기, 선배. 이리 와주세요. 사이코의 고양이 쓰다듬는 목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이코의 모든 행동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야타 선배는 한동안 사이코 접근 방식으로 고민해왔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이토 씨, 미안하지만 그런 짓은 그만둬주세요.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정말 끔찍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곧 결혼할 예정이다. 한다 씨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코는 입을 벌린 채 우리를 바라보았다. 미야타 선배와 결혼하게 된 분은 저의 소꿉친구입니다. 작년에 소꿉친구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미야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미야타 선배는 소꿉친구를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선배님의 상담을 받았고 선배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2달 만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았고 곧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점점 더 자주 보게 되네요. 그래서 미야타 선배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황을 모르면 나와 미야타 선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소코가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호소코는 진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결혼이 없더라도 동일하지 않은 감정에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미야타 선배가 명확하게 말하자 호소코는 눈에 띄게 화를 냈다. 그는 천적을 물리치려는 힘으로 나에게 소리친다. 왜? 나는 확실히 심부름이나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호소코는 항상 사람을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요. 게다가 괴롭힘도 없애자. 야마자키 씨는 범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요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한다 씨의 책상을 열어보려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좋아요. 적당한 때가 되면 한다 씨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호소코의 시선은 출구를 찾는 듯 방황한다. 한동안 이런 일을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그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미야타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하여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야마자키 씨의 관계를 깊게 하여 미야타 선배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가르쳐주고 결혼증명서를 읽는 악행을 준 것은 사이코였다. 나는 화가 났다. 죄송합니다. 원인은 보복이다. 야마자키 씨와 사이코 씨도요. 야마자키 씨는 다시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리며 얼굴을 가리지만 사이코는 평소처럼 침묵을 지킨다. 그대로 오히려 불만을 숨기지도 않고 속을 바라보았다. 초조해진 미야타 선배는 사이코에게 말을 건다. 이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미야타 선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 잘못이에요. 예상치 못한 말에 사이코를 제외한 세 사람은 헐떡거렸다. 사이코는 상체를 들어올리고 미야타 선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비극의 여주인공이 된 사이코는 미야타 선배의 차가운 시선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야마자키 씨가 협력을 요청했을 때 꺼려졌는데 미야타 씨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카페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미야타 씨, 변호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의사진료비 청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미야타 선배의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니시코에게 의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퇴원 후 니시코와 야마자키에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야마자키 씨는 니시코를 공격한 뒤 그녀의 집까지 추적해 현관문 앞에서 날뛰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경찰이 바로 오는 것 같아 큰 일은 아닌 것 같았으나 야마자키 씨는 분명히 그는 경찰에 저항했고 체포되었습니다. 니시코는 이사를 했고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새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그러나 그는 작지만 부주의한 유도 선수이다. 어렸을 때 야와라 친한이라고 불렸어요. 어쩌면 당신은 나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걱정됩니다. 미야타 선배의 사려 깊은 미소가 보기 좋네요. 멋진 소꿉친구가 멋진 선배와 결혼한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미안, 그 사람한테 전화 왔으니까 가볼게. 내일 봐요. 네.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미야타 선배와 작별 인사를 하고 미용실로 향합니다. 화창한 날에는 약을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약 제거제로 사용하기 위해 잘라냈습니다. 갑자기 지름길을 택하면 우리 둘 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객실 카탈로그를 열었습니다.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울리고 있던 것은 웁스의 휴대폰이었다. 분명히 그는 집에 두고 나갔다. 통화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더군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해서 미안했어요. 전화기를 잊어버렸다는 소리 대신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뭐 하세요? 오늘은 내 딸의 화창한 날이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에 늦을 계획이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계약시장에 대해 물었다. 딸, 무슨 뜻이에요? 우리 딸은 5년 전에 만났나 봐요. 그러다가 전화로 자빠 아직 안 오셨어요. 라고 묻는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딸이라고 했고 목소리도 젊은 여자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멍해졌다. 안녕. 나오코 씨, 왜 전화를 받는 거죠? 시어머니는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완전히 멍해진 내 머릿속에는 딸의 미소와 과거의 추억의 파편들이 보인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다이스케와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미소를 지닌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딸이 아프고 피곤해졌습니다. 인생에서 대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열심히 일한 딸에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딸의 경쟁 연령은 고작 15세다. 5년 뒤면 그는 이제 20세가 되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성인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딸의 반 친구들도 그곳에 있었고 가을 소매를 입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반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다. 하레기를 입은 소녀와도 사진을 찍었는지 궁금해요. 내 딸은 어떤 색깔의 소매를 입고 싶었나요?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어른이 된 딸아이의 반 친구는 그럴수록 밝게 빛날 것 같다. 과거형으로만 기억나는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가는 길에 조금 울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라졌다. 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다이스케는 오늘 친구와 소매치기를 하러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 그랬다. 다이스케가 외출하고 몇 시간 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다이스케는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두고 왔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통화 화면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다이스케의 휴대폰에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갑작스러운 전화라면 안 되고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라면 대답을 해도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예요.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다이스케 대신 전화를 받았다. 내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전화 화면을 누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오늘은 사랑하는 딸의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에 늦을 계획이다. 어디인지 빨리 알려주세요. 전화가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화면에 나오는 이름은 시어머니이고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시어머니다. 그것은 어쩌면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스케가 휴대폰을 깜빡하고 나간 것 같아서 아내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워도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에 대고 말해요. 방금 딸이라고 했죠. 우리 딸은 5년 전에도 여러 번 만났을 것이고 그 딸의 엄마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통화를 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됐다. 엄마, 아빠 아직요.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내 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를 딸이라고 불렀고 젊은 여자들도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 마음이 멍해졌어. 나오코, 왜 전화를 받나요? 시어머니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전화로 물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화하는 여자요. 그녀는 누구입니까? 다이스케와 그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이 결혼식인가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모든 걸 설명해달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나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았다. 이에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당시 다이스케는 택시를 타고 식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택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행사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화만 내시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납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의회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나는 시어머니와 다이스케가 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다이스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의회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차분하게 전화로 설명하자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것을 쳤다. 다이스케와 그의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오늘 일어난 일의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궁금해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두 사람은 오해한 듯 짜증을 내며 대답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이스케는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 게다가 그 사람과 사이에 딸도 있는데 정말 우연이군요. 아무래도 그 바람 피운 파트너 사이에서 낳은 딸이 죽은 우리 딸과 똑같았던 모양이다. 불륜 상대의 딸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리고 오늘은 딸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난 후 다이스케는 요즘 일이 바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해서 집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출장으로 인해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한 딸을 혼자서 돌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도 주변에 특이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다이스케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하고 가족을 부양해준 다이스케에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와 같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이스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딸을 돌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이스케의 시어머니도 다이스케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을 안고 태어난 우리 딸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카쿠. 그녀는 내가 그런 손자를 낳은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딸을 몇 번만 찾아오셨다. 늘 저를 많이 보러 오셨던 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도 할아버지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아버지는 일 때문에 해외에 계십니다.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잇따라 폭로한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두 사람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이스케, 이 여자랑은 벌써 헤어졌어. 마나무스메의 결혼식은 나오코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그 아이의 행복을 막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하루를 너무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것입니다. 글쎄, 벌써 헤어지자가 의사 진료비라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후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에게 불륜이 있었다는 것, 사생아가 있다는 것, 그는 죽은 딸을 방치했다는 것, 게다가 그들은 당신에게 이혼을 명령할 것입니다. 길에서 나보다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주저하지 마세요. 라고 어른이 말했다. 나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국회의사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고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다이스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다. 변호사를 제대로 고용했기 때문에 다이스케와 바람피운 파트너 모두에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의사 진료비는 시중 가격보다 정확히 더 많이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의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화 내용은 녹음됐다. 다이스케의 집을 떠나자마자 그는 녹음 내용을 장인과 다이스케의 회사에 보냈다. 시아버지께서 녹음 내용을 듣고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본에 계실 때부터 우리 딸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내가 해외로 이사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시는 시아버지께서 해외에서 일하시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해서 기뻤다. 시아버지는 저를 만나자마자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셨어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다이스케와 거리를 두겠습니다. 물론 나도 아내와 이혼할 것이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다이스케가 일하는 회사는 그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즉, 시아버지와 다이스케의 이별은 다이스케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잘려 회사에서 해고된 다이스케와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 나는 살 곳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분노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차임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방으로 향한다.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난폭해지기 시작했고 거의 문고리를 부러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날뛰기 시작한 집에는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두 사람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낯선 집 앞에서 난폭한 경찰이 되어보세요. 시어머니와 다이스케는 너무 짜증이 나서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운명적으로 떠나게 된 고인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는 결혼한 파트너의 딸을 만나기 위해 신혼집의 딸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에 있는 것 같아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딸아이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야, 아빠야, 내 말 들려. 내 말이 들리면 열어주세요. 할머니도 계시고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그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여자는 그가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집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웃에게 폐를 끼칠까 봐 마지못해 집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초대됐지만 처음에는 그냥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왔다고 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음에도 부끄러움이나 원망 없이 딸을 도울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그가 바람을 피웠던 여자이다. 딸은 아버지 다이스케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너한테는 내 어머니가 연인이었지. 그리고 나는 연인의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지지해 주었고 방금 아버지께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즉, 돈으로 연결된 부자관계인 것이다. 다이스케는 딸의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옆에 서 있다. 할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줄 차례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제공한 도움은 당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며 딸은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를 쉽게 잘라버렸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딸은 버릴 대사 같은 말을 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실제 가족과는 떨어져 있지만 당신은 우리를 바람피우는 파트너의 가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의 가족으로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유 알겠으면 돈 없으면 집에 가세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그는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아버지께 지금까지 당신을 지지해주신 아버지께는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대단한 사람의 손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발표하고 딸아이 집의 식기, 쿠션 등을 벽과 바닥뿐만 아니라 벽과 바닥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 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봄철은 혼란에 빠진다.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낀 딸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달려와 다이스케와 시어머니의 난폭한 모습을 목격했지만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다. 보세요. 두 사람은 다시 끌려갔습니다. 이번 경찰 사건으로 인해 제 딸은 이웃 주민들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의 남편도 이 사건으로 인해 딸의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딸이 결혼을 하게 됐고 불과 한 달 만에 딸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이 빠르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한편 저는 시아버지의 주선 덕분에 시아버지 계열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원래는 마키 1급, PC 자격증 1급 등의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고 싶으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딸의 의료비를 벌기 위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딸을 돌보지 않을 때에도 늘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은 월급도 충분히 벌고 열심히 일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 뒤에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들과의 인연도 끊으시고 시어머니와도 이혼하시는 등 계속해서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도 주신 시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시아버지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나오코에게 한 짓이 안타깝기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다. 그래서 하나뿐인 손녀를 낳아준 나오코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여운 손자를 만날 수 있어서 내 삶은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서로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오코는 나에게 손자를 준 소중한 가족이다. 그 따뜻한 말에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제 생각엔 제 딸도 저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은 실제로 5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딸 덕분에 나는 나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